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춘천에 살고 있고요. 네네. 23살이고 네. 평범한 23? 예, 안 믿기겠지만 23이에요.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고요. 네. 지금 현재 스노우보드 오.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터가 전방에 뭐예요? 급커브 지역입니다. 차로 따지면은 네. 드리프트 선수 같은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 드라이빙, 저희 회사에서 이제 드라이빙 스쿨 교육 같은 거 하는데 네. 보드에 사실 많이 비유를 해서 하거든요. 좋죠. 운전 잘하시겠네요. 아니에요. 이제 면허 딴지 4년 됐습니다. 그래요? 네. 사고 같은 건 나신 적은 없고?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역시 보드를 타서 그런지 그 차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타면서 네. 외관도 좀 보고 실내를 보니까 네. 일단 벌써 벨트가 그죠? 벨트랑 시트가 일단 심상치가 않아.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차에 대한 차부심이 좀 있다. 내 차는 뭐 이런 게 된다. 한 번씩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 지원을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솔직히 될까 하고 지원을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렇게 저의 작지만 착한 아이, 느리지만 착한 아이도 네. 방송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일단 저는 포르테 쿱이고요. 포르테 쿱. 네네. 대한민국 대표 양카죠. 포르테가 왜 양카야?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인터넷에서. 그래요? 근데 일단 저는 1.6 GDI 엔진이 달린 오토미션이 달린 차량을 타고 있고요. 네, 다른 부분은 건드린 건 없고 네네. 일체형 서스펜션. 네네. 네, 일체형 서스펜션이랑 브레이크, 2P 브레이크 정도 장착했고요. 네. 실내에는 다른 건 많이 없어요. 네. 일단 버킷 시트, 제가 와인딩 좋아하거든요.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네, 어차피 스노우보드도 코너링 그렇죠, 싸움이에요. 코너링 네. 그렇죠. 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네. 와인딩 세팅으로 일단 버킷 시트. 네네. 경찰분들이 네. 벨트 단속을 해요. 그러면 그러면 한 번씩 차 내려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편하긴 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쓰는 일반 흔히 쓰는 이렇게 그 이점식으로 되어 있는 그죠? 안전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사실 이게 더 훌륭한 벨트거든요. 그 외에 또 이제 튜닝한 거 중에 이제 뭐 일체형 서스펜션을 장착하셨는데 제품은 어디사? 지금은 네오테크 엔사죠. 엔사. 예. 네. 엔사의 V 그냥 기본형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는데요. 딱 필요한 것들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튠업을 하셨네요. 그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스업 목적보다는 정말 브레이크는 잘 들어야 이제 제 안정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시청자 입장에서 많이 보면은 네.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뭐 이거 영업사원인가? 그래요?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차부심이 굉장히 많은 게 그렇죠. 지금 느껴져요. 지금 진짜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첫 차고 또 제 힘으로 산 차다 보니까 네. 애정이 좀 남달라요. 좀 단점이라든지 좀 이거는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네. 오토미션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오토미션. 오토미션은 첫 번째. 근데 네. 일상생활에서 너무 편해요. 네. 그렇지만 그렇죠. 오토미션이라는 게 변속 시점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네. 이 차량을 사셨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엔 단지 예뻐서 샀어요. 정말 예뻐서 디자인에 혹해서 구매했던 차예요.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주관적으로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일단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눈에는 너무 예뻐 보였다. 네. 자, 그러면 또 내 차량에 대해서 이거는 좀 내가 열심히 내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아마 시청자도 똑같이 느낄 것 같은데 네. 차에 대해서도 이거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방송을 잘한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거를 정말 얘기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죠? 결국은.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모르는 건 좀 있다. 이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내 차에서 좀 모르는 게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열을 하거나 후열을 할 때 네.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안전한 네, 곳에서 네. 네. 이렇게 예열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을 했어요. 이거 되게 준비해 온 거예요. 네. 엔진 예열 같은 경우에는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엔진이 구동되면서 그 오일 팬에 들어있던 오일 펌프가 이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걸 해주는데 미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오일을 굴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결국 구동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뭐 P를 놓건 N을 놓건 결국은 미션이 구동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러면 P에 놓고 N에 놓고. 네.
기아 상태는 어디에 놨던 상관은 없다. 그렇죠. 결국은 미션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예열을 하려는 경우가 그 전체적으로 그 기계에다가 오일을 묻혀줘야 되는데 그죠. 그 묻혀주는 의미가 없다면은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드라이빙 어쨌든 해드리면서 한번 그거를 좀 차량을 타보면서 네. 매칭이 지금 튜닝하신 부분이 매칭이 정말 잘 돼 있는지, 네.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저희 치프 메카닉 김중기 치프 메카닉과 상의를 해서 그런 걸 좀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쪽에다가 차를 정차를 한번 하시고 저랑 운전 교대를 해서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차가 이거 남한테 맡기는 게 처음이라. 아, 그래요? 네, 지나가서. 네. 남한테 맡기는 게 처음이라. 네. 되게 색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헬멧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제가 차를 탔는데 네. 처음에 잘 아실 거예요. 드라이빙의 가장 큰 기본적인 조건은 처음에 시작하는 건 시트 포지션. 그죠. 이것부터 맞춰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시트 포지션을 좀 자세가 안 맞는데 시트 포지션 한번 맞추고 가볼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트 포지션을 맞출 때는 시야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네.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첫 번째가 시야 높이를 이제 높낮이로 네.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에다가 풋레스트에다 발을 딱 댄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풀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정도와 풀 가속을 할 수 있는 정도, 네. 가장 내가 편한 자세를 하체를 먼저 맞추시면 돼요. 네. 스티어링을 잡을 때는 가운데 이제 핸들에 보면 엠블럼이 있잖아요. 네. 이 위치에다가 내가 가장 10cm 가슴 위치에서 10cm 위아래 정도로 맞춰서 내가 편한 상태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게이지를 볼 수 있는 정도로 네, 속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정도, 핸들을 9시 보면 잡으신 상태에서 180도 이렇게 돌려요. 네, 이렇게 돌려보고 네네. 엄지손가락에 딱 지금 걸고 타는데 이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네, 반대로 돌렸을 때. 자, 시트옵션 이렇게 하고 한번 가볼게요. 네. 긴장되는데요. 벨트 매셨죠? 네. 지금 제 차량이요. 네. VDC가 꺼져 있어요. 네, 자세 네. 제어 장치가 꺼져 있는 네. 이유가 전자식 핸들을 네. 사제 핸들로 바꾸다 보니까 VDC가 좀 꺼져 있거든요. 예. 이 사운드를 얘기하신 거구나. 그죠. 흡기 사운드. 제가 전체적으로 타보면서 차량을 좀 평가를 하면서 밸런스를 계속 볼게요. 네. 두피 브레이크 그죠. 잘 쓰는데요? 브레이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차량에 언더스티어 현상을 좀 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사실 속도가 빠른 속도는 아닌데 언더스티어 현상을 좀 가지고 있네요. 이게 셋업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감속이 괜찮아요. 네. 괜찮은가요? 이 차량의 뭐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를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면은 조수석에 처음 타보는데 느낌이 색다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출력이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정말 잘 나가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쵸.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해요. 이 정도면은 차량이. 물론 뭐 차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좀 주행하는데 사실 많이 저거를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막 이렇게 막 답답해 이 정도는 아닌데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팅을 한다면은 좀 더 언더스티어를 줄여주고 세팅을 잡는다면 리어 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코너링 스피드를 더 빠르게 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의 리어 윙은 과할 수 있지만 셋업을 마친 상태에서 리어 윙을 달아준다면은 더 빠른 속도로 더 안전하고 더 코너링 밸런스를 잘 잡아서 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상태의 차량의 문제는 쇼업쇼바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리어 쪽이 너무 하드하게 지금 아, 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사실 뒤에 지금 카메라맨이 탔는데 뒤에 아마 엄청 딱딱할 거예요, 지금 느낌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캠프에 들어가서 저희 우리 치프 메카닉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거를 좀 저희가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네.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드라이빙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 치프 메카닉과 네. 상의를 해서 좀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지금 잠깐 차를 타봤잖아요. 네. 언더스테어 현상이 좀 가지고는 있었어요. 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맞춰드리고 다시 한번 주행을 한번 타보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주 씨 우리 치프 메카닉인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지껏 차 네. 탔으면서 좀 뭐 드라이빙은 방금 했으니까 네. 좀 차에 좀 궁금한 게 좀 있으면은 물어보면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저는 일단 타면서 오늘 뭐 김프로님이 타신 거는 이미 한번 진짜 속된 말로 지렸고요. 그런데 타면서 제가 운전을 잘하진 않지만 타면서 계속 언더스티어가 좀 심하게 나요. 그 하나 얘기를 했던 게 중간에 이제 나한테 질문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메카닉적인 부분인데 얘기를 해줬어. 그 예열을 해야 되는데 오토차 같은 경우에 P에다 놔야 되나 N에다 놔야 되냐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얘기는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구동이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예열해서. 치프님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언더스티어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예열이라는 거는 운동선수가 웜업을 해서 몸에 땀을 놔요. 차도 똑같아요. 특성이 열이 발생하는 철이에요. 철은 열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적정 온도가 올라가야 그 출력이 다 나오고 그에서 엔진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얼어있는 얼음을 그냥 치면 깨지죠. 근데 녹으면 물이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동계, 그 다음에 이게 과학기 차량이면 더 예열과 후열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시동 걸어서 바로 가는 거, 그건 예열이 아니에요. 저희가 레이스카를 예열하는 거는 보통 5분에서 7분 가량의 예열을 해요. 엔진, 미션, 디프. 왜?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에 더 중요한 게 오일이에요. 점도. 여러분들이 오일을 몇 킬로에 가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오일을 한 샵에 한 번씩 갈기 때문에 그 오일은 무조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열과 후열을 정확히 하고요.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차를 안 타죠. 그러니까 예열이 안 된 상태면 내 몸에 땀이 안 나는데 바로 공차로 나가면 부러지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차도. 그러니까 언제나 나가기 전에 예열. 그 예열에 포함되는 거는 다 엔진뿐만이 아니에요. 타이어 공기야, 내 휠볼트가 제대로 조여졌는지, 그게 모든 게 예열의 점검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듯이 똑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니라 P에다 놨냐 N에다 놨냐의 그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P에다 놓고 N에다 놓으면 뭐든지 차는 동력이 끊겨 있어요. 그렇다고 드라이브에 놓고 예열을 하면 주행이 되겠죠. 예열이 아니죠. 그러니까 P, N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 아까 저랑 그게 똑같이. 제일 네. 포인트였어요. 제가 P랑 궁금했어요. N은 동력이 끊겨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드라이브에 그 두 가지를 벗어난 것은 동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열이 아니라 주행이에요. 됐나요? 이제 궁금증이 완전 풀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차를 타봤는데 언더스티어 성향을 좀 봤는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죠. 차를 보면서 하면 네. 이 타이어를 와인딩을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타이어 선택이 우선 미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타이어를 등급이 좋은 타이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와인딩을 했을 때 안전에 최우선 되는 건 타이어랑 브레이크니까 내 안전을 책임지는 거니까 좀 더 좋은 거, 등급이 좋은 거. 그리고 계절에 맞게 겨울에는 또 그 그립이 너무 좋은 타이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계절용으로 겨울에 피해서 와인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언더스티어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드라이버가 오너분이 타시는데 무조건 언더스티어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언더를 줄이기 위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 차의 셋업에 약점이 있다면 뒤에 링크예요. 멀티링크가 아니라 토성빔 타입이기 때문에 토우값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한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언더스티어를 나는 걸 알면 그거를 내 보완할 스킬을 늘려야지 계속 차를 탓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갖고 뭐 오너분에게 더 좋은 세팅을 해라, 부속을 갈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내 언더스티어가 나는 걸 알지만 조금씩 줄여가는 운전 습관, 그게 프로게 무게중심을 코너를 때 앞에 무게중심을 더 줘서 그립을 살려서 탈출한다든지 그걸 더 고민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만약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스프링 웨이트라든지 변경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 드라이버가
이걸 변경했을 때 과연 느낄까? 그러니까 자신의 운전 스타일을 좀 바꿔가면서 운전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서스펜션 튜닝을 하면 네. 이 스프링이 하나로 회차하실 때까지 타실 거예요. 그죠? 바꿔볼 생각도 안 하시고 이걸 따로 살 생각도 안 하세요. 그쵸. 차라리 이거를 소프트한 거, 좀만 더 한 단계 키로수가 낮은 것도 껴봐서 그럼 차 특성이 어떻게 변하냐, 여기가 뭐 이거보다 좀 더 강한 거, 그럼 특성이 어떻게 변하냐, 그리고 스프링의 플루이드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차 특성이 변하나, 그걸 해야 되는데 맨날 기름 넣고 핸들만 돌리면 언더난다, 그렇게 말하면 저희한테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이런 거 스프링 한 세트씩 더 구입해서 스프링을 바꿔 꼈을 때 변할까, 그리고 이 프레딜류들을, 근데 오너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있어요. 차고가 이뻐야 되고 자세가 이뻐야 되고, 아 그럼요, 자세죠. 그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차 특성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조금 더 안전을, 자기의 주행 특성, 자기가 재밌는 드라이빙 하려면 조금의 투자는 필요한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 치프하고 저하고는 이 차를 어떻게 바꾸면은 차 상태가 좋아진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쵸? 돈을 주시면 돼요. 그럼 맞춰드릴 아. 수 있어요. 사장님! 됐죠? 됐죠? 고민 끝!